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강의 시간 테스트도 할 겸해서 간단하게 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설명보다도 테스트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지우던 큐브를 오늘에서야 살려두게 되었는데요. 다른 두 녀석은 안타깝지만 오늘도 다이를 하게 생겼습니다. 조명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카메라를 누적 선택을 하고 X키를 누르고 삭제를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큐브를 선택하고 바로 편집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이 녀석의 크기를 조금 늘려줄 건데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런 툴 메뉴 창이 나오게 되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왼쪽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스페이스바로 툴 메뉴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환경 설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키맵에 보면 스페이스바 액션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플레이는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때 쓰는 거고, 툴스는 저처럼 툴 메뉴를 불러올 때 쓰는 거고, 서치는 검색할 때 스페이스바를 사용하겠다는 건데, 저는 보시다시피 툴 메뉴를 불러오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스케일 기즈모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기즈모의 흰색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바깥으로 쭉 당겨주면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리사이즈 창에서 3을 입력해서도 늘려줄 수가 있지만 이제 초보에서 벗어나려면 단축키로 하는 게 좋겠죠. 스케일의 S, 규모의 수치 3,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규모가 3으로 커지게 되니까 이런 방법도 슬슬 익혀 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럼 면을 선택할 거니까 베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제일 위에 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제일 아랫면도 선택을 합니다. 위아래 면이 같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X키를 눌러서 페이스를 삭제시켜 줍니다. 그럼 이렇게 구멍이 뻥 하고 뚫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A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 스케일 기즈모의 Z축 파란색 네모를 이용해서 규모를 쭉 줄여주고 리사이즈 창에서 Z축에 0.1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되지만 바로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단축키 SZ0.1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Z축에 맞춰서 0.1로 규모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 줄였으면 페이스를 잘라줄 건데 지금 선택해서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A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 위에 오브젝트 메뉴에서 스플릿에 보면 Basis by Edge라고 있는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면 단위로 다 떨어져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다 됐으면 오른쪽 모디파이어 메뉴로 이동해서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불러옵니다. 솔리디파이는 이제 두께를 만들어주는 모디파이어죠. 티크니스, 두께의 수치를 쭉 내려서 0.1까지 내려주면 이렇게 두께가 바깥쪽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개를 복제할 거라서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불러옵니다. 지금 보면 오른쪽에 복제가 되면서 나타났는데요. 이건 팩터의 X축 수치가 1로 되어 있어서 오른쪽으로 복제가 된 건데, 우리는 위로 복제를 해서 쌓아줄 거니까 X의 수치를 0으로 바꿔주고 대신 Z축의 수치를 1.05로 바꿔줍니다. 수치를 1로 하게 되면 틈이 안 보이게 되니까 1.05를 해준 것이고요. 그럼 이제 카운트의 수치를 올려서 개수를 쭉 늘려줍니다. 한 15개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보면 어느 정도 벽면이 완성된 것 같죠? 다 했으면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를 시켜줘야 하는데 편집 모드에서는 어플라이가 되지 않으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를 하나씩 어플라이를 시켜줍니다.
살펴보면 너무 위로 솟은 것 같지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이제 이 부분을 눌러서 원근 뷰를 정사형 뷰로 바꿔주고요. 넘버 패드 1번을 눌러서 정면을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Shift A키를 누르고 큐브를 하나 불러옵니다. 바로 또 편집 모드로 이동을 해주고요. 이 녀석을 이제 이 부분에 위치를 시켜줄 건데, 그러려면 이동 기지모를 불러와야겠죠. Z축으로 쭉 올려주고 무브 창에서 Z축 거리에 4.1을 입력해 주고요. 그런데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바꿔주면 잘 보이게 됩니다. 단축키는 Shift Z키로 해줄 수가 있는데 자주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셔야겠고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 줄 거니까 아까 무브 창에서 X축 수치에 3.05를 입력해 줍니다. 다 됐으면 다시 Shift Z키를 눌러서 솔리드 화면으로 바꿔주고요. 넘버 패드 3번을 눌러서 옆면에서 보는 화면으로 바꿔주고 크기를 조금 늘려줄 거니까 스케일 기즈모를 불러옵니다. 흰색 동그라미를 쭉 끌어서 규모를 살짝 늘려주고 리사이즈 창에서 1.6을 입력해 줍니다. 아,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왠지 커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냥 1.5로 바꿔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이 큐브로 뭐를 할 거냐면 벽면을 뚫어 줄 건데요. 쉬운 단축키도 있지만 이번 시간엔 그냥 모디파이어로 뚫어 봅시다. 벽면을 선택하고 모디파이어 메뉴로 가서 불린을 불러옵니다. 차이, 합치기, 교차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뚫어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빼기를 해야겠죠. 빼기는 디퍼런스가 되겠고요. 오퍼랜드 타입, 뚫을 녀석의 타입은 뭐냐? 오브젝트다. 어떤 오브젝트냐? 여기 있는 큐브로 뚫을 거다. 그래서 아이드로퍼로 큐브를 찍어서 선택을 해주면 끝이고요. 그럼 이제 어플라이를 눌러서 확정 적용을 시켜줍니다. 큐브를 선택하고 옆으로 옮겨 보면 보이는 것처럼 벽면에 뻥하고 구멍이 뚫린 게 보이죠. 다행히도 겨울이 지나서 뚫어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ESC 키로 다시 놓아주고 이제 이걸로 창문을 만들어 줘야 하니까 편집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넘버 패드 1번을 눌러서 정면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고 창문처럼 납작하게 만들어 줘야 하니까 X축으로 규모를 쭉 줄여 줍니다. 대충 줄여놓고 리사이즈 창에서 X축에 0.1을 입력해 주고요. 이제 창문 틀을 만들어 줄 거니까 십자 모양으로 컷을 해서 엣지를 만들어 봅시다. 위에 가운데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고 컨트롤 R키를 눌러주고요. 노란 선이 나오면 클릭하고 바로 ESC 키를 눌러주고요. 다시 오른쪽 가운데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R 그리고 한번 클릭 그리고 ESC 키로 정중앙에 위치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럼 이제 면을 선택해야 하니까 베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줘야겠죠. 위에서 바꿔주고요. 면을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컨트롤 시프트 키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앞면을 선택했으면 이제 뒷면도 선택을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하나씩 선택을 해줘도 되겠지만 위에 셀렉트 메뉴에서 셀렉트 시밀러라고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에어리어를 누르면 같은 영역이 선택이 되면서 뒷면을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 됐으면 넘버 패드 3번으로 측면 뷰로 바꿔주고요. 그 상태로 인셋 페이시스라고 면 안에 면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런 건 단축키로 하는 게 좋겠죠. I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안쪽으로 쭉 밀어주면 이렇게 안쪽에 면이 생기게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I키를 눌러주게 되면 개별로 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창문 크기로 적당한 만큼 만들어 줍니다. 확인을 해보면 뒷면도 잘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창문을 뚫어줄 건데 저번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뉴창을 열고 루프 툴스에서 브릿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뚫리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루프 툴스 메뉴 없다고 하시는 분이 100% 있을 거라 생각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애드온즈 메뉴로 가서 검색창에 LOP를 입력하면 루프 툴스라고 나오는데 체크를 하면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 말고도 체크해야 하는 거 몇 개 더 체크를 해 봅시다. 검색창에 F2를 입력하면 메쉬 F2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체크를 해 주고요. 이번에는 미러를 입력해서 오토 미러에도 체크를 해주고 세이브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F2는 이제 면을 채울 때 쓰는 몇몇 가지 기능인데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검색을 하시면 뭐 쫙 깔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창문의 유리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 먼저 위에서 엣지 선택 메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연결 선택을 해주고요. 이제 누적 선택을 해야 하니까 Shift Alt를 누른 상태로 나머지 부분들도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Shift D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ESC 키를 눌러서 마우스에서 떼어내 줍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F키를 눌러주게 되면 면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채우기 단축키 F키는 필수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이동 기지모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X축 화살표를 이용해서 창틀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고요. 다 됐으니까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보면 그럭저럭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편집 모드에서 할 일은 끝났으니까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근데 창문이 잘 안 보이죠? 이것 말고도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위에 이 부분을 클릭하고 쭉 밑에 보면 섀도우라고 그림자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 밑에 캐비티라고 주변 배색처럼 보여주는 건데 체크를 해주고 보스로 선택을 해주면 조금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문을 한쪽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양쪽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미러를 이용하면 되는데 모디파이어 메뉴에 있는 기본 미러는 절반을 잘라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오토 미러라는 애드온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키를 눌러서 창을 열어주고요. 에딧 메뉴로 이동합니다. 열려있는 창이 많아서 조금 닫아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쭉 밑에 보면 오토 미러라고 보일 건데요. 열어보면 쭉 메뉴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원래는 어플라인 미러를 체크하는데 이번에는 나중에 미러를 사용해야 해서 체크를 해제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오토 미러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반대쪽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노가다를 할 필요 없이 간편하죠. 그럼 이번에는 창문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오토 미러를 누르게 되면 짜잔 하고 반대쪽에도 창문이 생기게 됩니다. 창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수정할 것도 없고 이걸로 끝이기 때문에 지금 어플라이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벽면은 작업할 게 남아 있어서 지금은 어플라이를 하지 않고 남겨둘 거고요. 아무튼 이제 넘버 패드 1번을 눌러서 정면으로 맞춰주고요. 이제 문짝을 만들어 줄 건데 창문하고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Shift A키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큐브를 불러오고요. 편집 모드로 이동합니다. 이 창은 이제 볼 일이 끝났으니까 밀어서 넣어주고요.
넘버패드 3번을 눌러서 측면뷰로 바꿔주고 Y축이죠. 녹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쭉 이동시켜 줍니다. Y축 거리에는 -3을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다시 넘버패드 1번을 눌러서 정면으로 바꿔주고 규모를 수정할 거니까 스케일 기즈모를 불러옵니다. X축으로 살짝만 늘려주고 리사이즈 창에서 X축에 1.3, Z축에 2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양옆으로 너무 넓은 것 같으니까 X축을 1.2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이동 기준으로 위로 쭉 끌어올려 주고요. 문자 끝이 벌어진 틈에 들어가지 않게 판자떼기 중간쯤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구멍 뚫으러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합니다. 아까처럼 벽면을 선택하고 모디파이어 메뉴에서 불린을 불러오고요. 아이드로퍼로 큐브를 선택해주고 어플라이를 눌러줍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고요. 창문처럼 만들어 줄 거니까 편집 모드로 이동합니다. 문처럼 납작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스케일 기즈모를 불러오고요. Y축 스케일을 0.2 정도로 줄여줍니다. 잘 안 보일 때는 Shift Z키로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아까처럼 가운데 윗부분에 마우스를 올리고 Ctrl R키를 누르고 클릭 한 방 날려주고 바로 ESC키, 다시 옆에 쪽도 Ctrl R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바로 ESC키로 캔슬을 시켜주고요. 그럼 또 면을 선택해야 하니까 베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아까 배웠던 스킬로 앞쪽 면을 선택해 줍니다. 뒷면 선택은 Shift G키를 눌러서 에어리어로 뒷면을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 정면을 봐야 하니까 넘버패드 1번을 눌러주고요. 안쪽에 면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단축키 I키로 인셋 베이시스를 시켜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루프 툴스 메뉴에서 브릿지를 눌러줍니다. 이 집 문짝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엣지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아까처럼 Alt를 누르고 연결 선택을 해줍니다. 네 군데를 다 선택했으면 Shift D키로 복사를 먼저 해주고 ESC키로 놓아주고요. 단축키 F키를 눌러서 면을 채워줍니다. 다시 이동 기준모를 불러와서 뒤쪽으로 살짝만 넣어줍니다. 손잡이도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건 나중에 만들어줘야 해서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 됐으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해 주고요. 이번엔 지붕을 만들어 봅시다. Shift A키를 누르고 이번에는 평면을 불러옵니다. 평면이라 잘 안 보이는데 무시하고 편집 모드로 이동합니다. 이동 기준으로 바꿔주고 위로 쭉 끌어올려 줍니다. 지금은 정면이라 선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면인 상태고요. 이걸 이제 회전을 시켜줘야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넘버패드 3번을 눌러서 측면 뷰로 바꿔주고요. 그 상태로 단축키 R90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럼 90도만큼 회전하게 되고요.
정면에서 돌릴 때가 많아서 정면에서 돌리는 걸 가르쳐 드리자면 RX90 엔터 이렇게 아까랑은 다르게 X축에 고정을 시켜서 돌려주면 되고요. 이것도 많이 쓰이니까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럼 이제 위에 선을 선택할 건데 선은 엣지 선택 모드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버텍스 선택 모드에서도 선택이 가능하죠. 저는 잘 보이게 그냥 버텍스 선택 모드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에 버텍스 두 개를 선택하고 메쉬 메뉴에 보면 머지라고 있는데 거기서 S센터 즉 중심으로 합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가운데로 버텍스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요. A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 이동 기즈모를 이용해서 대충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넘버패드 1번을 눌러서 정면으로 맞춰주고 위치를 맞춰주면 되는데 위에 꼭지점 부분이 벽면의 판자를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밑에 엣지는 그냥 버텍스 두 개를 선택해도 되는데 저는 엣지 선택 모드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래쪽으로 쭉 끌어내려주고 스케일 기준모는 귀찮으니까 이번에는 단축키 S키를 눌러서 규모를 늘려주겠습니다. 대충 됐으면 넘버패드 3번으로 측면 뷰로 바꿔주고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켜 줍니다. 저는 한 이 정도에 맞춰주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단축키 2키를 눌러서 뒤로 쭉 빼서 돌출을 시켜줍니다. 페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 오른쪽 면 하나만 남기고 다 선택을 해줍니다.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오른쪽 면을 선택하고 컨트롤 I키를 누르게 되면 반전 선택이 되면서 나머지가 선택이 되게 되는데요. 그 상태로 X키를 누르고 페이스를 삭제해 줍니다. 의외로 익스트루드 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티크니스의 수치를 올려서 두께를 늘려주고요. 여러 장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불러옵니다. 또 오른쪽 옆으로 복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뒤쪽으로 복제를 시켜줄 거니까 Y축으로 수치를 늘려줘야겠죠. X축을 0으로 바꿔주고 Y축에 1.05를 입력해 줍니다. 다 됐으면 카운터의 숫자를 올려서 개수를 늘려주면 되는데 대충 9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보니까 앞뒤에 튀어나온 거리가 조금 다른데요.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성격상 대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A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 스케일 기즈모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Y축 스케일을 줄여서 지붕의 앞뒤 길이를 맞춰줍니다. 대충 된 것 같으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하고요. 자, 이제 반대쪽에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러를 사용할 건데 아까는 여기서 오토 미러를 사용했었는데 그건 반쪽이 안 잘린 상태라서 귀차니즘 때문에 오토 미러를 사용한 거고요. 지금은 반쪽이 없는 상태니까 그냥 미러를 사용해도 되겠죠. 어차피 똑같은 거라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자르고 안 자르고의 차이로 어떤 걸 사용해야 편한지 알아두면 좋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미러를 불러왔으면 어플라이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냥 미러부터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에가 서로 붙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다른 것부터 어플라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가려서 안 보이는 곳이지만 그래도 붙게 되면 두께도 달라지고 기분도 별로라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미러를 제일 마지막에 해줄 거니까 솔리디파이 먼저 어플라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레이를 어플라이 해주고 마지막으로 미러를 어플라이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가운데가 붙지 않고 제대로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 메뉴창은 이제 다 썼으니까 닫아 주겠습니다. 다음은 벽면을 잘라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것 때문에 아까 미러를 어플라이를 하지 않은 겁니다. 벽면을 선택하고 편집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이 지붕 안쪽을 기준으로 벽면을 잘라줄 건데 지금 보면 미러를 사용 중이라 한쪽이 가상인 상태죠. 그래서 왼쪽 말고 오른쪽에서 잘라주기를 하겠습니다. 잘라주는 건 이제 나이프 툴로 해줄 수가 있는데요. 나이프 툴은 왼쪽 아이콘에서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 스페이스바 메뉴에서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나이프를 꾹 누르고 있게 되면 옆에 메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바이섹트를 사용할 거니까 선택을 해줍니다. 사용하려면 나눠지는 면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냥 A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 상태로 지붕 가운데로 지나가게 이 부분에서 위쪽 이 부분까지 쭉 드래그를 해줍니다. 손을 떼면 이런 동그라미랑 화살표가 나오는데 지금은 무시하고 왼쪽 바이섹트 창에서 필이랑 클리어 아우터에 체크를 해줍니다. 필은 잘린 면을 채워주는 거고 클리어는 잘린 쪽을 안 보이게 삭제시켜 주는 건데 아우터는 바깥쪽이고 이너는 안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를 바꿔서 해줘도 되고 동그라미를 드래그해서 방향을 바꿔줘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린 면이 지붕 사이로 지나가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조절은 화살표로 할 수가 있고 각도는 플레인 노멀 X나 Z축 수치를 조절해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다 맞췄으면 그냥 A키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이 되면서 전체가 선택이 되게 되고요. 다 썼으면 선택 툴로 바꿔서 나이프 툴은 꺼줍니다. 잘 나온 것 같으니까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합니다. 이제 수정할 게 없으니까 미러 모디파이어는 어플라이를 시켜버립니다. 이번에는 문짝 바깥쪽에 나무 틀을 만들어 줄 건데 그냥 해도 되지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짝에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짝을 선택하고 편집 모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면을 선택해야 하니까 페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문짝 겉에 모서리 부분에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서 연결 선택을 합니다. 그 상태로 Shift D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ESC 키를 눌러서 놓아줍니다. 위에 메쉬 메뉴에서 Separate 분리죠. 여기에서 선택만 분리시키는 셀렉션을 눌러줍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다른 오브젝트로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선 선택이 안 되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분리시킨 부분을 선택하고요. 다시 편집 모드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A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 잘 안 보이니까 이동 기지모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쭉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엣지를 삭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페이스 선택 모드니까 엣지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가운데 보이는 선들을 선택하고 컨트롤 X키를 이용해서 삭제를 시켜줍니다. 다 됐으면 A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 아까처럼 메쉬 메뉴로 가서 스플릿에 페이시스 바이 엣지스를 눌러서 면을 분리시켜 줍니다.
모디파이어 메뉴로 가서 솔리디파이를 불러오고요. 티크니스의 수치를 마이너스 0.4로 입력을 해줍니다. 편집 모드에서는 어플라이가 되지 않으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어플라이만 하고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옵니다. 원래는 그냥 해도 되는데 성격상 어플라이를 하지 않으면 왠지 불길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무튼 맨 위쪽 큐브에 마우스를 올리고 단축키 L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주고 X축으로 규모를 쭉 늘려줍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나무 기둥도 길이를 맞춰줘야 하니까 아래쪽 페이스를 선택하고 이동 기지모를 이용해서 길이를 맞춰줍니다. 다 됐으면 전체를 선택하고 문짝이 있는 곳으로 밀어서 넣어줍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으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합니다. 밑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땅에 박히는 거라 대충 만든 거고요. 문을 열고 닫거나 밑바닥이 다 보이는 거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줘야겠죠. 다음은 문패 같은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것도 그냥 벽면에서 떼어내서 만드는 게 더 편하니까 벽면을 선택하고 편집 모드로 이동합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 Shift D키로 복사를 해주고 단축키 P키를 누르고 셀렉션을 눌러서 선택을 분리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야겠죠. 분리시킨 부분을 선택하고 편집 모드로 이동합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잘 보이게 앞으로 살짝만 빼줍니다. 엣지 선택 모드로 바꾼 다음에 가운데 엣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X키로 삭제를 해주고요. 다시 전체를 선택하고 스케일 기준모를 불러와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줍니다. 다 됐으면 이동 기준모를 불러와서 적당한 위치로 맞춰주고요. 뭐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튀어나온 것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상태로 단축키 2키를 눌러서 뒤로 돌출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페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 앞쪽 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넘버 패드 1번으로 화면을 정면으로 맞춰주고 단축키 I키를 눌러서 안쪽에 면을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그 상태로 2키를 눌러서 뒤로 돌출을 살짝만 시켜줍니다. 안쪽에 이니셜 같은 걸 넣어주면 좋은데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서 대충 넘어가고요. 그런데 바보같이 기둥을 안 만들고 그냥 넘어갔었네요. 그냥 만들거나 스냅을 이용해서 만들면 좀 더 편한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벽면을 선택하고 편집 모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버텍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벽면 오른쪽에 제일 아래에 있는 점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 상태로 Shift S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커서 to selected를 눌러서 3D 커서를 선택의 중심으로 옮겨주고요. 다 됐으면 오브젝트 모드로 나옵니다. 자, Shift A키를 눌러서 큐브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3D 커서에서 불러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옮기려는 위치에서 불러와지니까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편집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규모를 줄여줄 거니까 스케일 기준모를 불러오고요. 흰색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규모를 쭉 줄여줍니다. 최종 크기는 한 0.25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페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 제일 위에 있는 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동 기즈모를 이용해서 위로 쭉 이동을 시켜주고요. 잘 안보이니까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바꿔주고요. 일단 왼쪽 부분이 지붕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엣지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 오른쪽 부분을 선택한 후에 쭉 내려서 이것도 지붕의 중간 부분에 위치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되겠죠. 나머지 기둥들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건 미러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합니다. 모디파이어 메뉴로 가서 미러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보면 집 반대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방향만 바뀐 것 같은데요. 미러는 여기 보이는 노란 점, 즉 오리진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걸 바로 잡으려면 저 노란 점을 가운데로 옮기면 되겠죠. Shift S키를 누르고 커서 to 월드 오리진을 선택해서 3D 커서를 월드의 중심으로 위치시켜 주고요. 기둥 오브젝트의 오리진을 3D 커서로 옮겨버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위치로 미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오리진을 옮길 필요 없이 그냥 미러 오브젝트의 기준점을 집으로 선택하게 되면 바로 반대쪽에 미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옆은 X축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우리는 X축뿐만 아니라 뒤에도 만들어 줘야 하니까 Y축도 선택을 해주게 되면 기둥 4개를 뚝딱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 했으면 과감하게 어플라이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굴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기둥을 만들 때처럼 3D 커서를 옮겨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붕을 선택하고 편집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은 엣지 선택 모드니까 베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이 부분의 면을 선택하고 Shift S키를 누르고 커서 to Selected를 눌러서 3D 커서를 선택으로 옮겨줍니다. 다 했으면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을 해서요. Shift A키를 누르고 큐브를 하나 불러옵니다. 그럼 3D 커서가 있는 곳에서 불러와지겠죠. 이제 수정을 해줄 거니까 편집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보면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스케일 기즈모를 불러와서 규모를 살짝만 줄여 보겠습니다. 크기는 한 0.7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위치를 이동시켜 줄 거니까 다시 이동 기즈모를 불러오고요. 위쪽 면을 선택할 거니까 페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앞쪽 면을 선택하고 Z축 방향으로 살짝만 올려줍니다. 이제 밑에 면을 선택할 건데 잘 안 보이니까 Shift Z키를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바꿔주고 밑에 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고요. 다시 솔리드 모드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 면을 선택하고 조금 낮은 것 같으니까 살짝만 더 올려주고요. 단축키 2키를 누르면 이렇게 돌출이 되는데 그 상태로 S키를 눌러서 규모를 살짝만 늘려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또 2키를 눌러서 위로 돌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2키를 누르고 S키를 눌러서 안쪽에 면을 만들어 주고요. 거기서 또 2키를 눌러서 이번에는 밑에 쪽으로 돌출을 시켜줍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작업일 수 있는데 익스트루드 스킬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하는 거고요. 굴뚝 끝부분이 조금 납작해 보이는 것 같은데 Alt를 누르고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연결 선택을 해주고요. Z축으로 살짝만 끌어올려 줍니다. 굴뚝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합니다. 3D 커서는 다 썼으니까 Shift S키를 누르고 커서 to 월드 오리진을 눌러서 월드의 중심으로 다시 보내주고요. 다음은 전등을 만들어 볼 건데요. Shift A키를 누르고 이번에는 UV 스피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수정을 위해서 편집 모드로 이동을 하고요. 지금은 잘 안 보이니까 위로 쭉 끌어올려 줍니다. 뒷면도 선택을 해줘야 하니까 Shift Z키를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바꿔주고요. 페이스 선택 모드인 거 확인해 주고요. 자, 그리고 마우스를 쭉 드래그해서 이 부분까지 선택을 해주고 X키를 누르고 페이스를 삭제해 줍니다. 그럼 이 전등 뒷부분 반사판만 남겠죠. 아무튼 이 상태에서 전구를 만들어 줄 건데 그냥 불러오면 월드의 중심으로 불러와지게 되니까 버텍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 UV 스피어의 제일 위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 Shift S키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커서 to Selected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로 Shift A키를 누르고 또 UV 스피어를 불러옵니다. 너무 크니까 줄여줘야겠죠. 스케일 기준모를 불러오고 흰색 동그라미를 잡고 안쪽으로 쭉 밀어서 규모를 줄여줍니다. 대충 줄여주고 리사이즈 창에서 XYZ축에 0.3을 입력해 줍니다. 다 됐으면 다시 이동 기준으로 바꿔주고 맞추기 쉽게 넘버패드 1번을 눌러서 정면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고요. 그 상태로 Z축 화살표를 쭉 끌어서 내려줍니다. 잘 안 보일 때는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하는 거 이제는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께를 만들어 줄 건데 우리가 아는 방법은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가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가운데 전구에도 두께가 넣어지게 되니까 이번에는 돌출로 두께를 만들어 봅시다. 전구 말고 전등 몸통을 단축키 L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단축키 2키를 눌러서 돌출을 시켜주는데 이동은 시키지 마시고 바로 ESC키로 놓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규모를 늘려줄 건데 이번에는 S키가 아닌 Alt S키로 크기를 늘려줍니다. 이건 이제 면들이 노멀을 따라서 크기가 커지는 건데 그냥 S키는 그 모양 그대로 크기만 커지는 거지만 Alt S키는 쉽게 말해서 부풀어 오르듯이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적당히 조절해서 두께를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대충 다 된 것 같으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이 보이는데 다른 오브젝트들도 스무스 작업을 안 해준 것 같으니까 그냥 A키로 전체를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를 열고 쉐이드 스무스를 해줍니다. 이제 이 녀석의 위치를 이동시켜 줄 건데
이동이 편하게 넘버패드 3번을 눌러서 측면 뷰로 바꿔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노란 점이 월드의 중심에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되면 규모를 변환하거나 회전을 시킬 때 오리진 즉 노란 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세트 오리진에서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를 눌러줍니다. 오리진 노란 점을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위치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회전을 시키거나 규모를 변환할 때 오브젝트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편하겠죠. 아무튼 이제 이 녀석을 문패 윗부분에 위치를 시켜줄 건데 그 전에 3D 커서는 다시 월드의 중심으로 보내줘야겠죠. Shift S키를 누르고 커서 투 월드 오리진을 선택해서 3D 커서를 중심으로 보내주고요. 넘버패드 3번을 눌러서 정면 뷰로 다시 맞춰줍니다. 처음엔 이런 식으로 한쪽 뷰에서 먼저 맞춰주고 나서 다른 쪽 뷰에서 맞춰주는 게 작업하기에 훨씬 더 편하고요. 아무튼 다 됐으면 R키를 눌러서 회전을 시켜주던가 로테이션 기준모를 불러오고 흰색 동그라미를 돌려서 약간만 회전을 시켜주고 로테이션 창에서 회전각을 40도로 맞춰줍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죠? 다시 스케일 기준모를 불러오고 크기를 살짝만 줄여줍니다. 단축키로 빨리빨리 하고 싶지만 피드백이 너무 들어와서 아쉽지만 기즈모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아무튼 크기는 0.6 정도로 줄여주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맞춰줘야 하는데 지붕에 가려서 잘 안 보이죠. 지붕을 선택하면 오른쪽 아웃라이너 창에 선택이 된 게 보이는데 옆에 눈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안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전등을 선택하고 넘버패드 3번으로 측면뷰로 바꿔주고요. 전등을 이동시켜서 벽면에 붙여줍니다. 다 됐으면 아웃라이너 창에서 지붕의 눈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다시 보이게 해주고요. 전등이 조금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살짝만 내려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뭘 만들어야 할까요? 지붕 가운데 기둥같이 생긴 걸 만들어 봅시다. 지붕을 선택하고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아까 기둥을 만들 때처럼 하면 되겠죠. 제일 앞에 버텍스 두 개를 선택하고 Shift S키를 누르고 커서 투 셀렉티드를 선택해서 3D 커서를 옮겨주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기둥으로 큐브를 이용할 거니까 Shift A키를 누르고 큐브를 불러온 다음에 편집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딱 봐도 크기를 줄여야 하니까 스케일 기즈모를 불러와서 규모를 쭉 줄여줍니다. 리사이즈 창에서 조절을 조금 해보면 0.3 정도가 적당해 보이는 것 같네요. 다 됐으면 페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 뒤쪽 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녹색 화살표를 뒤로 쭉 당겨서 늘려주고요. 크기는 딱 떨어지는 게 없어 보이니까 그냥 대충 해줍니다. 별로 한 건 없지만 뭐 다 했으니까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을 하고요. 3D 커서는 다 썼으니까 다시 월드의 중심으로 고이 보내드리고요. 뭐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다 맞는 겁니다. 이제 컬러를 넣어 줄 거니까 위에서 마테리얼 뷰 모드로 바꿔주고요. 먼저 지붕 위에 얹혀 있는 통나무를 선택해 주고요. 오른쪽 마테리얼 메뉴로 이동해서 뉴를 누르고 마테리얼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컬러는 뭐 마음에 드는 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나눠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컬러를 넣어줄 때도 이렇게 바로바로 마테리얼만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니까 작업을 조금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해줘도 나중에 합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굳이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서 이것저것 복잡하게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나무인데 너무 반짝반짝 광이 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러프니스 거칠기의 수치를 올려주거나 스페큘러 반사값을 내려주게 되면 반짝반짝한 걸 조금 낮춰줄 수가 있게 됩니다. 0.2가 좋을지 0.1이 좋을지 고민하다가 그냥 0.1로 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들도 반사의 수치를 0.1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창문 같은 경우에는 유리 부분이랑 창틀이랑 두 가지 색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선택을 해서 할당을 해줘야 합니다. 영역을 선택할 때는 면을 선택해 줘야 하기 때문에 베이스 선택 모드로 해주고요. 이 상태로 그냥 마테리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 만드는 마테리얼은 전체 자동 적용이라 이런 식으로 컬러를 조절해 보면 전체 컬러가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창문의 유리 부분만 선택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유리 부분을 선택해 주고 마테리얼 메뉴에서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슬롯을 만들어 주고 뉴를 눌러서 마테리얼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어사인을 눌러서 할당을 시켜주면 선택된 부분이 해당 마테리얼에 할당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투명한 유리가 아니라 그냥 빛이 나는 느낌으로 갈 거라서 여기 보이는 서페이스를 눌러서 빛을 방출하는 이미션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빛이 나는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은 마테리얼 뷰 모드라서 효과가 잘 안 보이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아, 창문의 미러를 괜히 아까 어플라이를 해버렸네요. 그냥 이 상태로 미러를 해도 되지만 다시 편집 모드로 가서 선택을 해서 할당을 시켜 봅시다. 마찬가지로 유리 부분을 선택하고 마테리얼 007에 어사인을 눌러서 할당을 시켜줍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창들의 컬러를 조절해서 적당히 맞춰주겠습니다. 이것도 스페큘러를 0.1로 해주고요. 유리에 비치는 컬러도 약간 백열 전구처럼 노란색 계열로 바꿔줍니다. 스트렝스는 이제 빛의 강도인데 어차피 나중에 다시 설정해야 하니까 대충 5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 옆에 있는 나무에 색상을 넣어줄 건데 이건 그냥 기둥하고 같은 색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을 선택하고 여기 보이는 동그란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문 옆에 기둥들에 넣어주면 같은 마테리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문짝도 그냥 창문하고 같은 마테리얼로 할 거니까 창문을 선택하고 마테리얼을 드래그해서 문짝에 넣어주고요. 유리 부분은 따로 선택을 해줘야 하니까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유리 부분을 선택하고 슬롯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마테리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목록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창문 유리로 사용된 마테리얼 007을 선택하고 어사인을 눌러서 할당을 시켜주면 똑같은 마테리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 됐으면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요. 이번에는 문페인지 간판을 선택합니다. 그냥 단색으로 사용할 거면 바로 마테리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또 나눠줘야겠죠. 첫 번째 마테리얼은 전체 적용이라고 했었죠. 그냥 파란색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선택하고 슬롯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마테리얼을 새로 생성해주고 어사인을 눌러서 할당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녀석들도 반사의 수치를 0.1로 낮춰서 반짝거림을 줄여줍니다. 파란색으로 만들어졌던 부분의 컬러를 다른 색으로 제대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전등을 선택하고 전구 부분하고 나눠줘야 하니까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New를 눌러서 마테리얼을 생성하고 컬러를 조절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전체 색상이죠. 이제 여기 전구를 선택하고 마테리얼을 하나 더 만들어 준 후에 어사인을 눌러서 할당을 시켜 줍니다. 이 녀석도 빛을 방출하는 속성을 만들어 줘야 하니까 서페이스에서 에미션을 선택해 주고 빛의 강도는 5 정도로 맞춰 줍니다. 다 됐으면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을 하고요. 첫 번째 마테리얼을 선택하고 녹색이었던 색상을 다시 흰색으로 바꿔줄 건데 RGB의 수치를 전부 1로 올려주게 되면 흰색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메탈릭, 즉 금속성의 수치를 쭉 올려서 금속처럼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광택은 러프니스의 수치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너무 내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없어 보이니까 이건 지금은 안 건드릴 거고요. 지금은 너무 밝은 색이라 컬러를 조금 어둡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컬러 넣기가 이렇게 다 끝났으면 이제 따로따로 떨어진 객체들을 합쳐 줄 건데요. 합치기는 제일 마지막에 선택된 객체를 기준으로 합쳐지게 되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아무튼 지붕 위의 기둥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지붕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메뉴에 보면 조인이라고 있는데 단축키는 컨트롤 J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합쳐지게 되고요. 나머지 자잘한 것들도 합쳐줄 거니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선택이 쉬운 몸통에 합치는 게 좋으니까 벽면을 마지막에 선택을 해서 조인을 해주고요. 지붕하고 문패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몸통을 선택하고 다시 조인을 해서 합쳐줍니다. 전구랑 굴뚝은 합치기를 하지 않을 건데 집 모양을 바꿀 거라 안 합친 거니까 깜빡하고 합치지 마시고요. Shift A키를 누르고 이번에는 레티스를 불러옵니다.
그럼 이런 사각형이 불러와지는데 옆에 add 오브젝트 창에서 레디우스의 수치를 12로 바꿔서 반경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사각형 안에 집이 들어가게끔 레티스의 위치를 이동시켜 주고요. Z축으로 한 4.8 정도 이동시켜 주면 될 듯 합니다. 다 됐으면 오른쪽에 녹색으로 된 레티스 메뉴로 이동해서요. 레졸루션의 수치를 전부 5로 바꿔줍니다. 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점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다시 집을 선택합니다. 단축키도 있지만 그냥 모디파이어 메뉴로 가서 레티스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레티스 모디파이어 창에서 오브젝트의 레티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 레티스로 모양을 변형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양 변형은 편집 모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집 모드로 이동하고요. 일단 비례 편집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포인트들을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S키를 눌러서 규모를 살짝만 줄여주고요. 리사이즈 창에서 스케일 XYZ축에 0.5를 입력해서 절반 사이즈로 줄여주고 반경 범위에 6을 입력해 줍니다. 이번엔 위에 두 줄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S키를 눌러서 규모를 쭉 늘려줍니다. 규모를 너무 늘려주게 되면 기둥 바깥으로 벽면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요. 뭔가 조금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기둥에 메쉬를 안 나눠줘서 모양 변경이 생각보다 자유롭지가 않네요. 그래서 대충 그냥 직선 형태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으면 A키를 눌러서 전체 포인트를 선택하고 규모를 Z축으로 살짝만 줄여줍니다. 그런데 보면 옆에 벽면이 지붕을 뚫고 나오게 되는데 다시 위쪽 포인트들을 조절해서 튀어나온 부분이 안 보일 수 있게 적당히 조절을 해줍니다. 여기서 모양을 조금 자유롭게 변형시켜 주려면 변형되는 부분의 메쉬가 나눠져 있어야 하니까 만드실 때 루프컷 같은 걸로 조금 세분화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됐으면 오브젝트 모드로 나옵니다. 이제 전등의 위치를 다시 수정을 해 주고요. 굴뚝의 위치도 조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굴뚝이 뭔가 조금 심심해 보이는데요.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수정을 조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단축키 A키로 전체를 선택하고
회전 기즈모를 불러와서 각도를 살짝 옆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을 선택할 건데 그냥 하면 조금 힘드니까 이 부분을 선택하고 컨트롤 넘버패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이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선택을 다 했으면 다시 화면을 정면으로 돌리고 회전 기즈모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살짝만 돌려줍니다. 한 이 정도만 회전시켜 주는 게 좋겠네요. 다 됐으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나갑니다. 마무리 위치 수정 작업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니까 마테리얼 뷰 모드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렌더 뷰 모드로 바꿔서 확인을 해봅니다. 빛에 대한 효과가 조금 미미한데요. 렌더 속성 메뉴창으로 이동해서 AO에 체크를 해주고 블룸에도 체크를 해줍니다. 블룸은 이렇게 약간 뽀샤시한 느낌의 글레어 같은 효과 같은 거죠. SSR은 화면 공간 반사인데 나중에 사용을 해야 하니까 미리 체크를 해주고요. 레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놔두면 걸리적거리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수정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다른 컬렉션에 넣어서 컬렉션을 꺼서 이제 안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집 만들기는 끝이 났고요. 이 정도로 간단한 모델링에 이제 설명 또한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하는데도 시간이 1시간 반 가까이 나오는데 이게 참 발목을 많이 잡네요. 조금만 빠르게 진행하면 초보용이 아니라고 난리치고 조금 느리게 진행하면 길고 늘어진다고 난리치고 참 게르기죠.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